네, 안녕하세요. SNS 마케팅의 모든 것,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은총입니다.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블로그, 밴드 등등 SNS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SNS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고자 좀 설명을 좀 딱딱한 설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SNS는 자신의 취향이나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온라인 사회 관계의 형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말하면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정보를 또 관찰하고 이로 인해서 상호 간의 사회관계 형성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보를 공유하고 남의 것도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된다. 또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이제 SNS 앱 중에 이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뭐 58억 분의 시간, 그다음에 42억 분의 시간, 한 달 정도 통계를 한 거고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인스타그램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떤 컨텐츠가 잘 소위 먹힐까, 잘 팔릴까, 잘 홍보가 될까, 잘 알려질까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이제 자주 쓰는 SNS 탑 5입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 딱 봤을 때 뭐가 눈에 띄시나요?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도 덜어 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밴드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페이스, 인스타그램 뭐 이런 정도의 SNS만 꽉 잡고 있다면 플레이를 잘 하신다면 뭐 홍보라든지 마케팅 전개하실 때에 큰 무리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SNS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명확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1위 이제 사용자들을 봤더니 브랜드 또는 기업 계정이라는 거죠. 페이스북도 브랜드 기업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35%가 넘어가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31%가 넘어가는 계정들 중 계정들은 다 브랜드 기업의 계정이라고 하고 자사의 상품이나 이런 이벤트들을 홍보하는 채널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잘 활용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기업이 31%잖아요. 두 번째로는 정보 제공이 24%입니다. 그러니까 55%가 이미 어떤 특정 브랜드 기업의 홍보 또는 이런 사건이나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더 이상 일반인과 친구의 지인들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인스타그램은 아직까지도 뭐 일반인이나 이런 취향의 계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이 장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트위터는 되게 좀 재밌는 게 개인 작가들이나 아니면 개인 일반인, 지인 계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 아티스트들 계정들 보면 트위터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탑 3가 어떠한 계정이 퍼센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잘은 안 보시겠지만 가운데에 이제 정보 전달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집중된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커머스 부분에서 제일 오른쪽에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가 나눠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좀 약간 좀 집중을 하는 게 요즘 되게 트렌드입니다. 브랜드 채널이라든지 뭐 개인 사업자 분들도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진정성을 설정하라. 그러니까 진정성을 담으라는 거죠. 네, 독자가 브랜드의 감성적인 언어에 뭔가를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공감할 수 있게. 이 좀 약간 되게 딱딱한 이 문장에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자면 뭔가를 가져가고 배우거나 또는 공감하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컨텐츠에서 내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뭐 정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특정한 좀 약간 감성 피드라고 하죠. 감성적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포인트. 두 번째, 포스팅되는 시간대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영하는 데는 시간은 저녁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라고 합니다. 네. 좀 약간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겠죠. 이때에 뭔가 반응 속도가 있더라. 반응하는 시간이 이때더라 라는 거고요. 그 해시태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력적인 해시태그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률을 높여라.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해라. 그러니까 실례로 아이유랑 그 악동 뮤지션의 수현 씨인가요? 친구라고 해요. 근데 그 수현 씨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아이유 씨가 그 태그를 걸어준 거죠. 홍보를 해준 거죠. 간접적으로. 근데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이미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인플루언서들에게 뭔가 노출이 됐다.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다. 나를 태그를 걸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전문가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잘하면 뭘 해줘야 될까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키워드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첫 번째, 컨텐츠 전략을 세우세요. 컨텐츠 전략. 그러니까 컨텐츠 전략이 비단 유료 광고 이런 것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 거,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프로바이드 하는가 이런 전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정하세요. 어떤 컨텐츠를 어떤 타겟에게 프로바이드, 전달하는 것. 이 포인트.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적절한 형태의 프로필을 쓰세요 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URL이 특별하게 삽입이 안 됩니다. 이 해당 게시물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까지 이제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그램 브랜드 계정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제품 관련된 피드를 쫙 올려요. 그리고 나서 프로필에 이 신제품 관련된 뭐 정보 전달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구매 페이지를 이제 링크를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피드를 보고 제 프로필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 전략을 세우세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트위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컨텐츠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되게 메가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작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목을 끌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들의 페이지, 본인들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 컨텐츠도 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매력적인 컨텐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예, SNS에 간략한 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SNS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 알맹이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고수는 이야기를 잘 짭니다. 스토리 라인이 훌륭해요. 피드를 보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 흐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영상이면 영상, 카드 뉴스면 카드 뉴스, 그냥 그리면 글, 이야기가 감동스러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러한 이야기를 잘 짠다는 거죠.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그리고 우리의 장점, 우리의 제품,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설명합니다. 예, 제품에 한해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장점은 뭐, 우리가 이걸 왜 만드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링트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컨빅션 밸류는, 컨빅션은 뭔가 철학적인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신념 같은 거죠. 네. 이 제작자라든지 기획자라든지 대표자의 신념, 그럼 가치를 담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퀄리티가 훌륭해야 되겠죠. 제가 가령 이 리모컨을 막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스토리를 이제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이제 홍보를 올리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세상의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손으로 일일이 다음 장표를 누를 것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개발한 이 리모컨을 통해서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네. 그리고 막 보여주고요. 작동하는 방법.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한번 사볼까? 해서 샀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이 만약에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이 컨텐츠가 악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전체적인 악영향이 끼칩니다. 예. 이거 우리 이제 기억 좀 많이 해보시면,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시면 최근에 인플루언서들의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의 계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공동구매죠. 공동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허위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 계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우리 왕왕 봤을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SNS 마케팅 광고, 이게 제품과 스토리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것을 잘해야 판매도 잘하고요. 판매에서 뭔가 퀄리티가 좋아야 또다시 계정을 들어와서 아니면 계정에서 다시 올라가는 피드를 통해서 다시 구매가 되고, 이게 선순환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댓글 많이 다시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이거 어디서 사요? 또는 이거 어때요? 라든지 인스타그램 보시면 막 댓글 막 달리죠. 페이스북도 똑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계속 줘야 된다. 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CS를 진행을 해줘라. 커스터머 서비스는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를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SNS를 통해서. 뭐 이거 유통기한은 언제입니까? 예. 물론 정보가 랜딩 페이지, 이 정보 전달 페이지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들은 직접적으로 묻는 게 좀 더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게시물, 이 음식을 판 게시물에다가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유통기한 언제예요? 또는 뭐 쿠키면 무슨 맛이 있어요.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분들. 이 피드만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실히 답변하셔라 라는 거.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에는 신념과 가치를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요. 또는 서비스에도 있겠죠.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Q&A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 해라 라는 겁니다. 실예를 들어드릴게요. 레드불입니다. 어떻게 이 이미지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뭔가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느낌. 뭐 요렇게. 예. 그래서 레드불이 이걸 막 설치한 거죠. 뭔가 낙하산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예, 이벤트를 연 겁니다. 레드불에서.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레드불을 공짜로 얻었다라는 인증샷과 함께 사람들이 SNS 등에 막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신기하니까, 재밌으니까. 이게 얼마요? 몇 명이요? 800만 명 전달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뭔가 연출을 한 거죠. 실제로 떨어뜨린 건 아니고요. 예, 북측동 그 지역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한 겁니다. 뭔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예. 레드불 모르시는 분들 없죠? 예,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재밌어요. 예, 에너지 드링크를 팔지만 자기네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컨텐츠. 연간 60억 개를 판매를 해요. 이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을요. 레드불이 1970년대 태국에서 크라팅댕이라는 에너지 드링크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마케팅 전문가 마테시치를 만나서 레드불로 이제 재탄생된 겁니다. 예. 태국에서 판매를 하다가 오스트리아 마케팅 전문가를 만나서 레드불로 재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죠. 이미 이때부터. 그래서 이 CEO, 마테시치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드불은 원래 미디어 회사인데 어쩌다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팔게 됐다. 예. 레드불은 기상천외한 이벤트를 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움가르트너가 한 프로젝트, 레드불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쭉 올라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 막 채널 방송하고 막 여러 가지 방송을 채널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자유낙하하기 전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봐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이제 집으로 갑니다 하면서 떨어집니다. 세상에. 레드불 로고 봤고요. 네. 레드불 스트라토스라는 이벤트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전문가 첨단장비가 동원됐고요. 5년간 69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한 프로젝트에 5년간 300명이 넘는 전문가가 그 다음에 첨단 장비가 동원이 됐고요. 몇 시간요? 단 3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벤트는. 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예. 근데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해 47조 원의 마케팅 효과를 얻은 것을 조사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봤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6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 벌었을까요? 예, 한 1조 원 정도 더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 700억을 투자를 하고 1조를 회수하는 거의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인 겁니다. 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예, 레드불은 이런 식으로 축구 클럽도 막 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축구 클럽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의 대부분 스폰서를 가지고 있어요. 예, 황희찬 선수는 이제 이적을 했지만, 예, 원래 이제 라이치에 있었죠. 레드불은 매출액의 3분의 1을 마케팅에 쏟아붓는데, 그중 3분의 2 이상을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어마어마 미친 듯이 매출액의 3분의 1을 마케팅에 쏟아붓는데, 그 마케팅이 그냥 유료 광고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상을 컨텐츠 제작, 아까 뭐라 했죠? 스토리 제작, 컨텐츠 제작, 요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레드불을 빼고 우리 업체 이름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개인이면 개인의 뭔가 운영하는 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예.
이 사람들은 매출액에 3분의 1을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케팅 이 포션에서 3분의 2 이상을 단순히 유료 광고,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배우 섭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컨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뭐랄까요, 미친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해요. 미친 이벤트. 아이스하키, 뭐 보드, 스노우보드, 뭐 F1, 예, 어마어마하게. 이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gives you wings, 도전 정신, 불가능에 도전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멋있다 하면서 이 업체는, 이 브랜드는, 이 사람들은, 이 이벤트들은 뭔가 넘어서지 못할 벽에 계속해서 챌린지 도전을 하는구나, 넘어서는구나, 불가능에 도전하는구나. 그러니까 제품을 팔지 않아요. 제품을, 여기 제품 나옵니까? 제품을 팔지 않아요. 뭘 팝니까? 메시지를 파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SNS, 이게 핵심입니다. SNS를 떠나서 전반적인 모든 마케팅,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팔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를 담은 문장, 메시지를 팔아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스토리, 가치, 하이 퀄리티, 콘텐츠, 긍정적인 평가, 팬들이 생겨요. 바이럴 마케팅이 계속 생겨요. 야, 이거 봐. 이거 봤어? 또는 야, 이거 봐봐. 야, 미치겠다. 야, 미치지 않았어? 네. 미친 퀄리티. 네. 미친 콘텐츠를 통해서 회사를 계속해서 홍보하는 거죠. 레드불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호응을 끌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네. 소비자에게 친구처럼 재밌는 거, 아니면 기상천외한 걸 계속 보여줬다는 거죠. 알고 보니 레드불이었다. 야, 이런 게 있어? 알고 보니 레드불이었다. 네.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거죠. 가치, 스토리, 그리고 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걸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팬들이 생기고요. 그 팬들이 결국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SNS 마케팅 홍보 뭐하러 합니까? 왜 합니까? 판매, 매출,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잘 팔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사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스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면 거기에 호응하는 팬들이 생기는 거고, 그 팬들이 구매를 해주는 그런 단계적인 게 있다. 대표적인 건 애플이죠, 애플. 네. Think different. 정말 오래됐죠, 이 문구. 뭔가 언더독의 위치.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2,000조가 넘어가는 아디다스. 네. Impossible is nothing. 뭔가 이 업체도, 이 브랜드도 불가능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메시지를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플하고 아디다스.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애플하면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언더독으로서 세상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디다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애플에서 어떠한 제품이 나오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핸드폰도 사고요. 애플 워치도 사고요. 에어팟도 사고요. 맥북도 사고요. 뭐 애플카도 만든다고 하죠. 그것도 살 거예요, 사람들. 뭐 의자 나오면 살 거고, 컵 같은 거 나오면 살 것 같고요.
다 살 거예요. 왜? 애플은 제품을 팔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메시지를 파는 거거든요. 레드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드불보다 더 한 수 위죠. 예. 감성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감성 제품. 예. 아이폰 12와 아이폰 13이 저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삽니다. 예. 감성.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거고요.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예.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제품 너머에 뭔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만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 신제품, 심지어 이거는 뭐 이벤트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산다는데 밤새 기다리죠. 밤새. 첫 번째로 받기 위해서. 예. 텐트도 치고요. 예. 그만큼 첫 번째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사람들, 감동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따라나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든 뭐 다양한 채널이 있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반드시 계속해서 쌓아 내려가야 돼요. 예.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막 설레서 이 소리 들으셔요. 막 5, 4 이거 개장 9시인가 그렇게 개장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도 줘요. 5, 4, 3, 2 무슨 발사하듯이. 그리고 문이 쫙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들어갑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네, 돈 쓰러 간 거잖아요. 환호하면서 돈 쓰러 간 겁니다. 네. SNS 마케팅 돈보다도 그 너머에 뭔가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S 마케팅이 돈이 많아서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대충 해놓고 이거 그냥 유로 마케팅, 타겟팅 딱딱딱 정해가지고 뭐 A/B 테스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해가지고 돈 어마장창하게 투입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을 수 있어요. 왜?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단, 이 컨텐츠가 좋다면요. 네. 자, LG랑 BTS 모르셨죠, 여러분들? BTS가 LG 광고를 했었습니다. 예. 예. 얼마 안 됐었어요. 이거 2018년도에요. 예. 이때도 BTS 짱이었습니다. 최고의 그룹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핸드폰이 나왔죠. 예. 세상에 이 디자인 보십시오. 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LG는 BTS도 살리지 못했어요. LG 무선사업부 없어졌죠. 핸드폰 사업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나온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최고의 스타를 갖고 온들 컨텐츠가 별로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강의 준비한다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돈을 많이 썼을 거잖아요. 네. 삼성입니다. 똑같이 BTS 썼어요. 딱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어때 보입니까? 와, 고급스럽다고? 괜찮은데? 네.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모델입니다.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근데 컨텐츠가 달라요. 네. 물론 협업을 통해서 BTS와 텀블러운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거죠. 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정판 느낌 물씬.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완판. 네. 물량이 없어서 못 샀고, 그 다음에 리셀가, 다시 뭐 중고나라 이런 데에서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다른 겁니다. 돈 있으면 유리한 건 맞는데요. 있으면 유리한 건 맞는데, 하지만 그게 항상 답은 아니다. 라는 거. 컨텐츠가 매력적이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만 있어도 안 돼요. SNS 마케팅을 통한 대박 행진, 스토리가 탄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 2부에서는 좀 더 스토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먹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네. 그래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